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정상유동 시스템의 에너지 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유동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력학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역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정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가 영어로는 그 스테디라고 하게 되고, 이 스테디라는 말이 붙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이제 항상 일정한 그 상태를 유지를 할 때 이제 정상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하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계반기에 있어서의 그 정상 유동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컨트롤 볼륨 안에 이제 질량이 계속 일정하고, 또한 에너지도 이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를 우리가 이제 정상 유동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상 유동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항상 이쪽 부분에 그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 질량 유량의 그 합과 나간 질량 유량의 합은 항상 같게 되게 되고, 이제 시그마가 붙은 것은 이제 입구 쪽에 항상 이러한 입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의 입구를 통해서 이제 유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이제 더해준다라는 뜻이 되겠고, 즉 이제 시그마 기호는 그러한 부분을 다 더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한 이 수식을 우리가 이제 두 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그 들어오는 쪽을 1이라고 하고 나가는 쪽을 2라고 하면 결국 이제 m.1과 m.2는 같고, 또한 질량 유량은 다시 이제 로 VA에서 이제 각각의 들어오는 밀도, 그리고 나가는이 아니라 이제 들어오는 평균 유속 곱하기 이제 입구 쪽의 단면적을 곱한 값은 항상 이제 나가는 쪽에 그 질량 유량과 같기 때문에 이제 로2 V2 A2와 이제 같게 되게 되고, 만일에 어떤 밀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그 V1 A1은 V2 A2와 같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V.1은 이제 V.2로도 그 즉 이제 그 최적 유량도 이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상 그 유동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오는 그 유량을 이제 m.1이라고 하고, 그때의 엔탈피를 h1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m.1은 결국 m.2 플러스 m.3가 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h1은 이제 h2 플러스 h3와 이제 같게 되면 결국 이제 스테디 플로우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 유동 과정에서 시스템의 에너지 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에너지 그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이 우측 항이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E.in-E.out은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E.out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결국 이제 에너지 밸런스 식은 다음과 같이 E.in은 이제 E.out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계반기에 있어서의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이제 들어온 그 열 전달률 더하기 이제 들어온 그 동력 더하기, 그리고 이제 질량 들어오는 쪽에 질량 유동 에너지의 이제 합은 결국 이제 나가는 출구 쪽에 이제 열 전달률 더하기 이제 동력 더하기 그 출구 쪽에 이제 질량 유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다시 풀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시타는 다시 이제 엔탈피 플러스 이제 2분의 V 제곱 플러스 GZ였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는 I라는 첨자를 넣으면 더 좋겠고, 이쪽은 우리가 엑시트를 나타내는 이제 E라는 첨자를 이제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표현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정상 유동 장치의 일반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우리가 이제 터빈이라든지 펌프, 그리고 컴프레셔와 같은 이제 정상 유동 장치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 이제 그러한 장치의 우리가 일반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제 단지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어떤 이제 네트의 개념이 들어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어떤 정미 열 전달률 빼기 이제 정미 일량은 결국 이제 앞서는 이쪽에가 인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입구 쪽에 값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Q 네트 인과 이제 W 네트 아웃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러한 식을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호를 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Q 같은 경우는, Q닷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플러스, 그리고 즉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이 플러스,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제 일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나가는 것이 플러스, 들어오는 것이 마이너스로 해야 우리가 앞서 정미 에너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그냥 그대로 풀어서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차이로 각계 둔 식에서 이제 들어온 것을 플러스,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해서 한 것과 이제 같은 값을 이제 가지게끔 계산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린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플러스로 해서 좌변으로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것은 우변에다가 이제 모두 마이너스로 해서, 우변에다가 마이너스로 하면 안 되고 우변도 이제 그대로 플러스로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항을 하면 당연히 이제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므로, 이제 그 방정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것이 더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좀 숙련이 된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이 방정식이 조금 더 간단하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다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앞서 그 방정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고, 다음에 사례처럼 이제 열량만 나가고 들어오는 일량만 있을 때는 이제 이 방정식을 활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Qnet in과 Qnet out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는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호를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측의 식은 그냥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뭐 헷갈릴 일은 없을 것이고, 일단 이 부분도 이제 뭐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면 이제 E라는 첨자와 I라는 첨자로 구분을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이퀘이션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m은 결국 우리가 정상 상태에 있어서는 들어온 m.1과 나간 m.2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첨자로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m.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q는 지금 들어오는 것은 없고 나간 것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이퀘이션에 있어서 q은 이제 마이너스 qout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한 일렉트릭 히팅 엘리먼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전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제 열을 전달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량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전기일로 이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온 것은 마이너스로 했기 때문에 이 식에서는 마이너스 Win을 하면
결국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이제 W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Q 플러스 W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의 식은 뭐 그대로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될 거고, 특히 이제 뭐 높이 차이 같은 높이 차를 나타내는 Z는 우리가 들어온 쪽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로 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마이너스로 값을 이제 아웃 값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어떤 지표면에서 어떤 입구 쪽의 높이와 출구 쪽의 높이가 또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Q-W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또한 입구도 하나, 출구도 하나이기 때문에 시그마 기호는 소거를 하고,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m.h2-h1 플러스 v 2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플러스 g의 z2-z1으로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단위 우리가 질량당 에너지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꼴이 되게 되고, 특히 이제 이러한 단위 질량당 에너지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미터 제곱 나누기 세커 제곱이라는 그 단위도 결국은 우리가 단위 질량당 그 에너지를 나타낸 단위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영미 단위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량의 단위를 혹은 에너지의 단위를 BTU라는 그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제 질량의 단위는 파운드 매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은 우리가 다시 피트와 세크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25,037 곱하기 이제 피트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